안녕하세요, 봉댐입니다. 아이들이 저를 봉댐 이렇게 부르거든요. 네. 자, 우선 중학교 졸업과 고등학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지금 굉장히 많이 떨리고 부풀어 있을 거예요. 비록 중학교 때는 많은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했지만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 두각을 갖다가 막 나타내는 친구들도 사례들도 많이 접했을 거고요. 네. 반면에 중학교 때 계속 90점대를 유지를 했는데 고등학교 첫 시험에 갔더니 4등급, 5등급이 나오더라 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. 긴장도 많이 되고 불안하시죠? 자, 첫 시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 강조 안 하셔도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그게 자신감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. 네, 그래서 자신감이 지속적인 하락이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은 뭐 할 수 있는 것들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. 자,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을 보고 왔을 때 보통 아이들이 세 가지 이유로 망쳐오는 경우에 세 가지 이유를 많이 대거든요. 그 세 가지 이유가 어떤 것들인지,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먼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네, 첫 번째, 선생님 저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. 개념이 부족한 것 같아요. 자, 요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. 네, 자, 개념이 부족하다. 요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해볼게요. 자, 우리가 배우는 첫 시험 중간고사 범위가 뭐냐면 수상이죠. 네, 수상에서는 다항식 그리고 복소수라는 단어도 있지만 2차 함수하고 2차 방정식 보통 요렇게 시험 범위 들어가는 게 국룰인데, 네, 자, 요 단원들 어디서 많이 봤죠? 자, 어디서 봤죠? 네,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단원들이랑 굉장히 유사성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. 실제로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. 야, 너 근행 공식 알아? 안다고 그럽니다. 네, 너 인수분해 할 줄 알아? 안 돼요. 네. 근데 왜 개념이 없다고 그래? 아, 제가요, 문제를 봤는데,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이거 개념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? 네. 자, 많은 기본적인 개념들이 한 번에 떠올라서 그걸 어떻게 먼저 접근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. 즉, 연결고리가 지금 연습이 충분히 안 돼 있는 거예요. 기본 개념은 다 되어 있어요. 이게 수원, 수투 이렇게 넘어가면은 모르겠는데 적어도 수상에서는 기본적인 개념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. 근데 이제 기본 개념을 넘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심화 개념이라고 하죠. 근데 그 심화 개념이 결국은 그 기본 개념들을 여러 개 적절히 섞어서 연결고리를 만드는 단계거든요. 그런 것들을 한 번도 연습을 해보지 않았으니 기본 개념이 부족하다, 개념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. 문제가 안 풀리니까. 네, 중학교 때 분명히 선행을 할 때를 잠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. 중학교 때 선행을 할 때는요, 자, 선생님들이 굉장히 잘 가르쳤을 겁니다. 처음 배우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공부하면 돼 하면서 막 가르쳤을 거예요. 단일 문제도 많이 풀죠.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센 이런 것들도 많이 풀어요. 잘 풀어요. 네, 잘 푸는데 그런데 거기서 배운 게 잘못됐나? 아닙니다. 자, 그때 우선은 그 실전이 아니다 보니까 실전 연습을 갖다가 하기에는 요구하기는 조금 어려워요. 네.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직접적으로 나타내지 않잖아요.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통 이제 절실함이라고 그러죠. 당장 이거는 이번에 배워서 당장 시험을 봐야 되면은 자세가 좀 많이 다른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선행이다 보니까, 네, 선행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내용 알고 문제가 잘 풀리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. 네. 근데 이제 저랑 그 연결고리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습하셔야 됩니다. 그 부분은 너무 저에게 자신 있는 부분인데, 네,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안타까워요. 개념이 없는 게 아니에요. 네,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. 연결고리 부분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. 네, 자, 두 번째가 뭔지 궁금하시죠? 네, 두 번째는 네, 시간이 부족했어요예요. 네. 시간이 부족했어요? 네, 시간이 부족했어요. 왜 시간이 부족했을까요? 네. 자,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. 요즘은 정보화 시대다 보니까 각 학교별로 어떤 문제가 어떻게 많이 나오고 어디서 많이 나오고 이거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어요. 뭐 선생님들도 교류를 할 거 아닙니까?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0명의 단톡방에서 선생님들과 교류를 하고 있고, 제가 매달 400명 정도, 예, 뭐 중복 인원까지 포함해서 400명 온라인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, 네, 그 스터디의 장이고, 네, 그래서 기출 문제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요, 선생님들도 다 알아요. 이 문제들 어디서 나오고, 이건 뭐 나올 것 같은데, 뭐 많이 나와요. 적중도 많이 되고요. 네, 근데 이제 그거를 아이들한테 똑같이 이 문제 많이 나오니까 풀릴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충분히 연습을 시켰어요.
근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 그 문제가 나왔어요. 시험 문제 나왔어요. 근데 그게 시간이 부족한 거랑 무슨 상관이지? 뭐 요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. 그죠? 네. 문제가 똑같이 나왔어요. 그러면 당연히 풀어올 겁니다. 네, 풀 거예요. 네. 그 똑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풀었으니까 풀 거예요. 풀 수밖에 없죠. 근데 보통은 변형돼서 나와요. 근데 변형까지도 연습을 시켰어요. 그런데도,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그 문제를 덤비는 거예요. 그러면 그 문제를 덤볐는데 또또또또 풀어내게 되면은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겠죠. 근데 이 문제를 갖다가 어줍지 않게 알다 보니까 거기에서 시간이 많이 쓰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문제들은 굉장히 유명한 문제들이겠죠. 네. 이미 뭐 분석이 다 돼 있을 겁니다. 정확하게 이 문제의 변형 포인트는 이렇게 바꿔낼 수 있고 이 부분은 절대로 못 바꿔내. 이런 것들을 캐치를 하셔야 되지 똑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오답을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. 네. 고등학교 수학 올라오게 되면 푸는 양도 어마무시 많고요. 그래서 오답을 현실적으로 전부 다 꼼꼼하게 다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. 정확하게 문제에 대해서 파해법을 알아야 되고 그 부분을 저를 통해서 배워서 모방을 하셔야 됩니다. 그 유명한 문제, 제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두주자로서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올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플러스 그 문제의 파해법까지 제 이름 석자 걸고 유튜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갖다 찍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. 물론 현장에서 더욱더 정밀하게 설명을 할 예정이고요. 네, 그래서 그 부분이 돼 있으면 그 부분 문제가 나왔을 때 빨리 캐치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. 그 허들을 하나 넘고, 네, 그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면은, 자, 기본적인 것들, 거기서 이제 시간 부족이 발생하지 않겠죠? 네, 거기서 이제 시간을 가장 많이 잡아먹으라고 낸 문제일 테니까요. 네, 그래서 그 문제를 극복이 되게 되는 겁니다. 자, 세 번째. 선생님, 제가 시험장에 들어갔더니 시험 문제가 갑자기 안 풀리기 시작해서 너무 긴장을 한 나머지 떨었어요. 그런데요, 집에 가니까요, 너무 답이 떠오르는 거예요. 네. 다시 풀어보니까 다 잘 풀려요. 저 어떡하죠? 네. 자, 요게 반복이 되면은 트라우마가 될 수 있어요. 자, 요건 건 초장에 극복을 하셔야 됩니다. 되게 중요한 거예요. 첫 시험에도 극복을 하셔야 되는데, 자, 요거 극복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네. 당연히 생각들을 하시고 계시겠죠? 네. 정확하게 시험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. 그런데요, 그 시험 연습을 할 때요, 자,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. 다양한 상태에서 시험을 좀 봐야 돼요. 우리가 이 학교, A 학교는 이러한 스타일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,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연습을 시키면 안 됩니다. 왜냐하면 가끔 선생님들이 바뀔 수가 있고, 바꿨던 패턴들이 갑자기 한번 훅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. 네, 그래서 그런 것들에 적용할 수 있게 다양한 종류의 시험지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. 뭐 객관식 4번부터 중실력급 문제가 나오게 되면 평소에 보던 형태가 아니었다고 하면은 거기서 당황할 수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어쨌든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자기 실력급 나올 수 있게끔, 네, 시간 배분 열심히 해서 서술형 대비까지 정확하게 모의고사, 네, 모의고사로 제가 만드는 게 있습니다. 자, OMR 카드 주고 마킹하고 연습을 시킬 수 있게 실전 모의고사를 나중에 배부를 해요. 네, 그리고 제 유튜브에 특히나 아까 얘기했던 좀 어려운 문제들을 모의고사를 청기누설 직접 모의고사라고 해서 전 문제를 갖다가 해설 강의를 올려놓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갖다가 한 친구들은 거의 밥 먹다시피 시험 연습을 막판에 많이 해요. 네, 그러다 보니 시험장에 들어가서 자기 실력보다 아래로 받아오는 경우는 없습니다. 근데 그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. 자기가 실력이 안 되는 걸 요행을 바랄 수는 없지만 자기 실력보다 아래 나오면 좀 그렇잖아요. 근데 그게 몇 번 쌓이다 보면 약간 트라우마 같은 게 되거든요. 정말 안타깝습니다. 그래서 이제 실전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. 자, 근데 문제는 이 3번 내용은 앞에 있는 이 1번과 2번이 적당히 잘 된 친구들한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. 무턱대고 시험 연습한다고 좋은 결과가 나오진 않겠죠. 그래서 차곡차곡 잘 배우고 단계별로, 네, 그래서 내신 직전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모든 공부가 거의 다 끝난 상태에서 본격적인 시험 연습을 하면서 계속, 네, 실전 연습을 하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. 자, 저는 대치동에서 15년간
내신 및 수능을 지도했습니다. 한반을 맡아서 계속 3학년까지 끌고 올라가고 계속 무한 반복하고 있습니다. 저한테 믿고 맡겨주시면 처음 1학년 때부터 고3까지 끝까지 제가 책임을 질 수가 있고요. 저 이것이 수학이다 학원에서 11년째 근무 중입니다. 11년째 근무 중이라는 것은 뭐 잘하니까 한 곳에서 오래 이렇게 하고 있겠죠. 네, 믿고 맡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그 어떤 누구보다도 자신 있다고 자부합니다. 감사합니다.